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EBS 대입 성공 전략의 이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지금 대학은 갈 거죠?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것은 자기의 그 생활기록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과 성적이 있겠죠. 그래서 인문계는 국수 0, 4 정도의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연계는 국수 0, 과의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은 그거는 그 교과는 8번이죠. 8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뭘까? 비교과예요. 맞아요. 교과가 아닌 게 비교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비교과 속에는 수상 경력 들어있죠. 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세부 특기 사항 등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비교과예요. 비교과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학교 활동을 내가 많이 해놨는가. 학교 활동을 많이 해놨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은 뭘 해보냐면은 그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거 괜찮아요. 지금 자기소개서는 어떻습니까? 대학마다 지금 다르죠? 그래요? 대학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문항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학업에 대한 얘기일 테고 2번은 교내 활동에 대한 얘기, 3번은 아마 인성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될 건데 공통문항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써보는 거야. 써봐서 글이 안 나와. 그러면 빨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접어야 되죠. 접고 다른 전형을 하는 거야. 내신 성적이 내가 좋아. 그럼 학생부 교과전형을 한번 써볼까? 고민해 볼 일이죠. 교과 성적이 별로 안 좋아. 학교 활동도 별로 없어. 그러면 논술 전형이나 적성검사 전형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전형으로 수시에 언서를 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모의고사 성적의 나의 현재 위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의고사 작년 11월 달도 봤죠? 3월 달도 봤죠? 잘 봤어요? 프린트는 잘 됐던가요? 결과는 아직 모르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과가 조금 어려웠고 문과는 좀 쉬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살펴서 자기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 위치가 한 4% 정도가 된다. 인문계인데 4%다. 그러니까 96%가 되는 거죠. 상위 4%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그죠? 경북대 이런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정도고 자연계는 상위 한 6%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런 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인문계인데 내가 상위 한 7%가 돼요. 그러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 여기에 이제 경북대 이런 데가 이제 속하겠죠. 경북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인하대. 이게 이제 상위 인문계 7% 정도가 갈 수 있는 나의 위치예요. 근데 자연계는 그게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100분위 점수로 봤을 때는 한 360점, 400점 만점에 360점이죠. 그렇게 되고 자연계는 340점 정도가 되고요. 또 서울의 끝선, 한성대, 서경대, 을지대, 이런 데 있죠. 수원대 이런 쪽은 인문계가 한 상위 18%요. 그 정도 되고 자연계는 한 20% 정도가 되면 거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 놔야 돼요. 왜?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쓸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대학을 씁니까? 그러면 거의 다 불합격이에요. 터무니없이 써가지고 다 떨어지지 말고 합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수능이 쉬워지고 있죠. 여기서 하나, 두 개 더 틀려버리면 등급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시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도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올해의 그 대입 일정하고 주요 특징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수시 모집의 이해와 그 준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저 2등급인데 어디 가요? 이런 대답을 할 건 아니에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 해줄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고기를 드리진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드릴 테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올해 그 입시에서 꼭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수능은 달라지죠? 내년 수능 달라집니다. 국어가 통합되죠? A, B형 따로 안 봐요? 통합돼 버려? 수학도 달라지죠?
인문계가 수학 나형이죠. 내년에.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 가형이요. 근데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 이제 살리셔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죠? 한국사. 필수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1분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재수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겸손하게 준비를 해서 겸손하게 대학을 가야 돼. 재수했다가는 달라지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재수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또 재수생하고 반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이다. 내년에 한국사 또 공부해야 돼. 막 많이 바뀌어. 또 수능도 한 주가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셋째 주 목요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똑똑하게 정말 남은 그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교재 보면 9쪽이 있죠. 9쪽. 9쪽 보면 수시 몇 장 쓸 수 있어요? 6장입니다. 그죠? 정시는 몇 장? 3장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이니까 한 장씩 쓸 수 있는 겁니다. 6장인데 그게 대학을 6개 쓰는 게 아니에요. 수시. 어떤 대학은 2개를 쓸 수가 있어. 그럼 7장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서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 또 6회를 또 넘어도 괜찮은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어떤 대학? 전문대학은 괜찮아요. 6장 이외에 또 쓸 수 있어요. 또 산업대학 있죠. 호원대학교, 청운대학교가 있어요. 또 어떤 대학이 있냐면 특수목적 대학들이 있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교. 이런 데는 6장 말고 더 쓸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카이스트, 뭐 대구과학, 그죠? 대구경북과학기술, 뭐 디지스트, 뭐 지스트 이런 데는 한 장씩 더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넘어 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데 합격하면 어떨까? 합격하면 특수목적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럼 정시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나 전문대학교 합격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 등록 안 할래요. 그래도 정시에 지원하면 반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대하고 삼군사관학교 있죠. 그거 간호사관학교는 어떻게 정시에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정시에 딱 내가 수능을 봤는데 너무 잘 봤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가 충분히 갈 수 있겠어. 합격을 해서 정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썼어요. 그럼 여기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3월달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이런 괴담이 막 떠돌지. 어떤 괴담? 3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간다. 그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수능까지 못 가요. 알겠습니까? 하락하는 학생들이 한 50%가 돼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학생들이 한 15%가 돼요. 유지가 35% 정도. 그 얘기는 뭐야? 3월달보다 훨씬 못 나오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거는 각자 달라요. 올해 현재 덜 잘 나오는 학생들이 향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1등급인데 어떻게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 나 현재 4등급이야. 조금 더 하면 3등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따라서 15% 바운다리에 드느냐 아니면 하락하는 50%의 바운다리에 드느냐에 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는 15% 안에 들 거야. 유지? 아니야. 나는 15%야. 향상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3, 4월 같은 경우 또 3, 4, 7월, 10월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렇게 얘기하죠. 6월하고 9월은 평가원 모의평가. 명칭이 달라요. 6월, 9월은 사실상 출제기관에서 출제를 하는 거고요. 3, 4, 7, 10은 전국연합학력평가니까 각 시도교육청 주관이에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주관은 재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보죠. 그렇지만 6월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시험을 안 봤던 재수생들이 더 끼어요. 그러니까 나 2등급 끝에 있었어.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만족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었어. 6월 되면 어떨까? 대부분 밀려난다고 봐야 돼요. 2등급 앞에 있었어. 조금 밀려나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어느 학교가 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되게 무식한 거예요. 왜? 4%까지가 1등급이죠.
그걸 넘었으면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4% 조금 넘은 2등급하고 11% 2등급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합산 점수를 가지고 봐야 돼. 소위 말해서 100분위 점수. 합해서 나와 몇 점인데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2등급인데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입니까? 9월 9일부터예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거 13일 동안 접수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7일로 확 줄여놨어. 그 얘기는 뭐야? 까딱 잘못하면 원서 접수 못 할 수 있어요. 왜? 미리 결정을 안 해놓으면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결정을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전형으로 갈 건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그럼 그 전형의 입시 요강들이 나오겠죠. 4월 말 되면 자세하게 나와요. 4월 말 되면. 그때 보고 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갈 대학이 어떤 모집 요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3학년이 됐는데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 싶어. 그럼 뭐 할 거야? 뭘 더해? 또 할 게 없는데요? 막 그러죠. 할 게 좀 있죠. 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로 희망이 되게 중요하죠. 일관성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자기소개서상에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로 희망에 신경 써야 되고 또 뭐 세부 특기 사항 준비해야 되죠. 세부 특기 사항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써줘요? 아니죠. 수업 시간에 정말 진정으로 진하게 임하고 또 선생님과 소통을 좀 자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써주시겠죠. 그거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할 수 있는 것은 독서가 있죠. 독서 해야죠. 독서 3학년 1학기까지 봐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독서가 좋아요. 그죠? 근데 쭉 너무 맞춰가지 말고 나 인문계다 그래서 인문계 책만 다 읽지 마세요. 끝에 가서 한 2권 정도 자연계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 그래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는 융합적인 인물이구나. 통섭적인 인물이구나. 인문과 자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훌륭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독서의 방향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전공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되 문이과를 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독서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교내에서 어떤 뭐 시험들이 많이 있죠. 경시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가를 하세요. 해서 좀 받아놓으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 2학년까지 해놨는데 뭐 별로 한 게 없어. 그리고 이제 희망감이 좀 보이는 학생들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써봤더니 뭔가 좀 보완되면 될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은 꼭 써서 그걸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선생님이 그 수시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인원은요,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있죠. 좀 줄었어요. 그래서 38.4%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저거 근데 외울 필요 없어.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있죠. 이거는 18.5%라서 8,347명이 늘었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늘어가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줄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논술 전형 보세요. 4.2%죠. 그죠? 우리는 논술 안 하는데요.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야? 대학을 무슨 고등학교 통째로 뽑습니까? 아니죠.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왜 우리는 안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EBS에 가면은요, 논술 강의가 잘 돼 있어요. 기초부터 실전까지 다 돼 있어요. 학원이 없어서 웃기는 얘기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수시 인원은요, 작년에 64%인데 올해는 66.7%입니다. 수시에서 좀 많이 뽑아요. 그 전반적인 인원은 좀 줄었죠. 11,558명이 좀 줄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잠깐 보세요. 저거는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얘기인데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다 이거예요. 38.4%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게 18.5%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럼 저걸 두 개 합하면은요 56.9%예요. 즉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합했을 때 56.9%니까 학생부 교과 쪽으로 많이 뽑는다는 거죠. 수시에서는.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있죠. 잘라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지 않아요. 얼마야? 10.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학교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시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갈 대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18.5가 아니에요. 27.9%예요. 그런 대학은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대학 인재상에 맞는 그런 아이를 뽑겠다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가고 싶은 대학들은. 그러니까 논술전형 아까 4.2%라 그랬죠? 아니에요. 그런 대학 속, 아까 15개 대학 얘기했죠? 그 대학 속에서는 18.3%입니다.
진짜 상위권 대학을 갈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쪽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숫자 38.4, 뭐 4.2 이런 데 놀아나면 안 돼. 그건 전체 인원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고 작년에 어떻게 지원을 했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1등급부터 인문계입니다. 1.5등급까지는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이 가장 높죠. 공부 잘하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간 줄 알았죠? 아니에요. 대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36점. 그래서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3, 4등급은 어떻습니까?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어때요? 여기 있죠? 논술 전형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참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아래쪽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자연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전형보다. 2등급부터 4등급 똑같은 구조죠. 그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합격률이 높은 거,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원율도 높죠. 지원율도 높고 합격률 자체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는 어떻게? 합격률이 적성에서 합격률이 높죠. 적성검사 전형.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돼 있죠. 그러면 나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전형을 많이 써서 합격을 했는지 좀 도움이 되겠죠, 이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시 인원 대 정시 인원 어느 정도 뽑을까? 수시 대 정시. 아까 선생님이 수시는 66.7%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서울대학은요 76.4%예요. 66.7%보다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성대는 76.3%예요. 그 다음에 고대는 73.7%. 이와 같이 상위권 대학들이죠.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수시에서 70%를 뽑아요. 결국 뭐야? 정시에서 한 30%밖에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또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수시 60대, 정시 한 40 정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위권 대학, 하위권 아니겠지. 뭐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5대 5로 뽑아요. 그러니까 수시에 안 됐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야. 대학만 좀 낮춘다면 충분히 많은 인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희망감 버리고 막 그냥 벽에 부딪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괜히 부딪히지 마. 그래서 이제 그 중위권, 상위권 뭐 이렇게 다 해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인재 아이들만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거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요 127명을 뽑아요. 어디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데서 127명은 다른 지방 아이들이 못 와.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끼리 우리가 경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먼저 보죠. 자, 수시 모집 경쟁률 보세요. 몇 대 1인지 몰랐죠? 작년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 2학년 때는. 그지? 꼭 시험 안 볼 사람들처럼.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서강대 34대 1이죠. 성대 29대 1, 중앙대 25대 1, 평균 21.26대 1이에요. 수시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20대 1로 생각해 주세요. 20대 1. 그럼 20명 중에 1명 뽑아준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들어갈 애들은 다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야?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 70%나 뽑으면 되는데 60%나 뽑으면 되는데 나는 되겠지 어쩌면 이런 마인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20대 1인데 어떻게 들어갈 거야? 정말 단디, 그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학생들 그 신문지상에서 보면 어때요? 나라도 얘 뽑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야 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나 음악 좀 할 수 있어. 나 노래 잘해. 어때요? 한양대 에리카 실용음악과 이거 보컬입니다. 3명 뽑는데 1,300명 왔어요. 436.2대 1. 빨리 마이크로 놔야 되겠죠. 마이크 놓고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저게 합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죠? 어떻게 실기시험을 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좀 해주시고
자, 이제는 2016 수시 모집 EM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뭘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문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국수형과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대학마다 달라요. 국립대나 어떤 교대 이런 데는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그죠? 인천대는 어때요? 인천대 같은 경우는 안 보는 과목도 있어요. 인문계는 수학을 안 본다? 국영사를 봐요. 자연계는 국어를 안 봐. 수영과를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수형사, 국수형과를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대부분이 그렇지만 대부분 반영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 없죠. 내가 갈 대학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다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로 간다면 내가 갈 대학은 어떻게 반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신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떨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뭘까? 뭐 같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내신만 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가장 중심은 뭐야? 수능 최저를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세요. 13쪽 보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교과 100% 반영하는 대학들 있죠? 중앙대 보면 어때요? 교과 70에 비교과 30으로 돼 있죠? 광운대는 어때요? 광운대는 교과 80에 비교과 20으로 돼 있죠? 여기 비교과는 대개 출결과 봉사입니다. 커다랗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봉사도 뭐 20시간 이상이면 다 되는 거니까. 알겠죠? 출결은 다 해놨죠? 뭐, 무단결석들이 많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과 100으로 많이 뽑죠? 그런 전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되는데, 14쪽을 보세요. 14쪽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교과 100%가 아니라 교과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 전형이 있어. 보이죠? 거기, 그죠? 국민대 한번 보세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보니까 1단계 교과 100으로 뽑는데 6배수죠? 만약에 정원이 100명이면 몇 명까지 뽑겠다는 거야? 600등까지 일단. 그러니까 교과 100%보다는 좀 덜 타이트하겠죠? 이런 대학들은 뭐가 있어? 2단계에서 면접이 있어요. 그죠? 어때요? 1단계 70에 면접 30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조금 교과 100보다는 조금은 느슨할 수 있어요. 그죠? 배수가 많으니까. 그 밑에 보면 5배수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이화여대 한번 보세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있죠. 이게 작년까지는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고교 추천으로.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대단하죠? 1단계에서 3.5배수를 뽑는데 교과 80에 서류 20이에요. 어머. 학생부 교과인데도 서류를 요구해요. 대단하죠?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습니까? 1단계 80에다가 면접 20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서류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죠. 서류. 동덕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보세요. 1단계에서는 교과 100으로 뽑아놨는데 출석 포함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 30이 들어있죠.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요. 연대 보세요. 연대. 1단계는 교과 100으로 3배수를 뽑아요. 3배수를 뽑는데 2단계는 뭐야? 1단계 70에 뭐가 있어요? 비교과 30. 조금 있다가 엄청나게 내신이 좋은데 떨어진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뭐 때문에 떨어진지 짐작하기 가능하죠? 3배수 안에는 들 수 있겠죠? 엄청 좋으니까. 뭐 때문에? 비교과. 비교과라고 나와 있죠? 비교과 때문에 떨어진 사례가 실질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학생부 반영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이 있죠. 40%가 많습니다. 3학년 성적이. 어디가 40%야? 건국대, 광운대, 연대가 40%를 반영을 해요.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33.3%예요. 그러면 3학년 성적이 중요해? 안 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또 특히. 만약에 40%면 우리는 수시에서는 어디까지 성적이 들어가죠?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한 학기 성적을 40%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야. 2학년 40은 사실상 뭐니? 두 학기의 40이죠. 한 학기 상으로 봤을 때 20이에요. 3학년은 한 학기인데도 불구하고 40%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중간고사 앞으로 남기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 봐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다? 선생님, 이제 저는 내신이 잘 안 돼갖고, 내신 안 하고, 수능만 하려고, 수업을 안 들어. 망할 녀석들이죠. 왜? 그 속에 수능 다 있죠. 내신 속에 수능이 있다 해요, 3학년 수업은. 3학년 수업의 그 성적하고,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은 대단히 비례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정말 저걸 하고, 아까 선생님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몇몇 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좀 잘하는 학생들은요, 수업하기 전에 그 전날 예습을 좀 하세요. 예습을 쭉 해서 수업에 임하면 어떻겠어? 우와, 내가 어제 공부한 건데? 선생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 와우! 오! 놀람이 오겠죠? 그럼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거야. 안 잊어버리는 거야. 나는 못 따라가 힘들어 지금. 그런 학생들은 수업 잘 듣고 빨리 복습하기. 빨리 복습하면 안 잊어먹어요. 그런 방법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 17쪽을 보세요. 17쪽 보시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나와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2개 2등급. 홍익대 자율전공이 2개 2등급이죠. 2개 합사. 2개 2등급하고 2개 합사는 다르죠. 2개 2등급은 2까지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합이 4야 1, 3도 돼. 2도 돼. 알겠어요? 2등급 2개를 요구했는데 내가 1, 3등급을 맞았어. 땡.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을 못한 겁니다. 앞으로 요강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둬야 돼요. 아시겠죠? 되게 2개 합 4가 많죠. 좀 완화되면서. 간호대 간호학, 가톨릭대 간호, 건국대 연대 이렇게 돼 있죠. 서울교대는 4개 합 9를 요구하고 있죠. 4개 합 9. 3 정도까지가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보세요. 2개 합 8도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야. 봐. 가천대 야간, 수원대, 한경대, 한성대 야간 이런 데 2개 합 8 요구하죠. 그러니까 꼭 2개 2등급을 맞아야 학생부 교과전형을 쓰는 게 아니야. 그죠? 2개 합 8이면 어때? 1, 7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2 얼마야? 2, 6 괜찮죠? 그 다음에 3, 5, 4, 4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2등급 2개라고 외우지 마세요. 야, 너 2등급 2개 돼? 안 되는데요. 쓰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알겠습니까? 내가 갈 대학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어요. 국민대, 동국대,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가고 싶죠. 이런 대학은 뭡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나도 잘 못해 그거를. 내신은 좋아. 그런 애들이 쫙 모이겠죠. 엄청난 경쟁률과 1등급 첫자락들 정도 돼야 합격하겠죠. 또 탐구가 되게 중요해졌죠. 왜 탐구가 왜 중요해? 올해 같은 경우 그랬어요. 작년에 여러분 선배님들이 국수형에서 어떻게 변별력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탐구에서 박살이 났어. 수학이 너무 쉽게 출제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탐구를 잘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연대를 봤는데 떨어졌어. 서울대 합격하고 만점짜리인데 그게 왜? 탐구의 변환 표준 점사의 점수를 이제 변환시켜서 점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한 과목 정도는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왜? 수시에서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탐구 한 과목 보는 대학이 많아요. 탐구 한 과목 보는 대학이야. 중앙대, 건국대, 항공대, 광운대, 덕성여대, 한성대, 뭐 한국기술교대, 경기대, 한경대 이런 쪽은 탐구 하나면 되는 거야. 만약에 탐구 2개 2등급을 요구했어. 근데 내가 탐구 하나가 완벽하게 2등급이야. 그럼 어떻게 해? 국수형 중에서 2등급 하나만 맞춰내면 되는 거죠. 그런 거라니까. 탐구 2개 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2개 요구할 때는 뭡니까? 그 2개의 평균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하나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불러준 그런 대학들은. 혹시 내가 갈 대학이 그런 대학인지 확인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 학생부 교과전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불합격 요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56.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신은 좋은데 수능 최저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작년에 원서 쓴 것들 중에서 56%가 그런 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을 했는데 학생부가 미비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21.2%가 그렇게 불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연대 경영학과를 한번 보여줄게요. 연대 경영학과 작년 사례입니다. 보세요. 경영학과 합격하 있죠? 얘 보세요. 얘. 1등급, 1등급, 1등급이죠. 국수영사 1등급이에요. 전과목 1등급이에요. 근데 추가 합격을 했어. 13번이야. 딴 애들은 얘보다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아. 1.2등급도 합격을 했어. 그냥 다. 왜 얘는 추가 합격됐다 그랬어? 아까 선생님 얘기해 줬잖아요. 1단계는 뭐라 그랬어? 교과로 3배수를 뽑는다 그랬지. 1등급에도 패스했겠지. 2단계 뭐가 있었어요? 비교과 30%. 얘는 학교 활동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신 성적 엄청나게 좋은데. 그렇지만 앞에 13번째까지 빠져주는 바람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다음에 또 처절한 사례를 보여줄게요. 보세요. 화학과. 얘 올 1등급이죠. 1단계 합격했다? 2단계 불합격이에요. 올 1등급이니까 어때? 내신으로는 충분하잖아요. 2단계 비교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 내신 성적만 좋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활동을 얼마큼 더 했느냐.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뭔지 알죠?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입학 사정관제 전형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진정성이에요. 정말 마음과 몸을 다해서 활동을 했느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은 뭐예요? 생활기록부 속에 있는 내용을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래서 8월 달이 되면 아이들이 작가들이 많이 되죠. 8월 되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 소설을 쓰게 됩니다. 전부 다 문예창작학과를 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학생부에 없기 때문에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학년이라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라는 것도 그런 얘기고요. 또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천서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소통을 좀 자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면 되고.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도 뭐 있을까?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말 시켜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서에서 어필을 해야 돼. 사정관이 읽었을 때, 와, 얘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정관이 읽었는데 눈물이 났어. 그럼 만나보고 싶겠죠. 사정관이 읽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가 읽어봤어. 눈물이 안 나와. 그럼 넣지 마세요. 자기도 감동을 못 시키는데 누굴 감동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뭔가 좀 만나보고 싶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또 면접 준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 잘하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학생들 있어요. 서류는 엄청나게 좋아. 그래서 1단계 패스를 했어. 만나보고 싶었어. 얘가 말을 안 해. 면접은 기본 점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면 0점이에요. 정말 잘하면 만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많이 뒤집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종합전형은 대부분이 단계별 전형이에요. 단계별 전형이라는 거 1단계, 2단계에서 뽑는다는 거지. 1단계에서 뭐 서류로 두 배수, 네 배수 정도 뽑아요.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 뭐 서류 60에 면접 40 이런 식으로 대부분 뽑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요.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그냥 일괄 합산 전형으로 뽑는 대학도 있어요. 서류 플러스 면접. 서류 내, 그 다음에 면접 해보자. 어딜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어떻게 해요? 서류 플러스 그냥 면접이에요.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교과를 보는 대학이 있어요. 교과 플러스 서류.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교과를 본다고 돼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왜 교과를 보지? 봐요. 이 얘기는 뭐야? 이런 대학들은 정량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디가 있냐면 국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런 대학은
교과를 봅니다. 또 덕성여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거 안 보는 대학도 있어. 서류만 내. 서류가 뭐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것만 내는 대학들이 있어. 면접 난 말을 못해. 괜찮은 대학이죠 그럼?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탐구형 이런 쪽은요 서류만 내면 돼요. 또 한양대는 특이하죠. 뭐만 내면 돼? 서류 같은 거 안 내도 돼. 학교생활기록부만 내면 돼요. 획기적이죠. 자기소개서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석할 거야. 네 소개 안 해도 돼. 추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 대학이 한양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죠. 보세요. 세계 2등급을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재작년까지는 이게 2개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지방학생들이 괜찮게 막 올라왔는데 세계 2등급 되는 바람에 조금 힘들어진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세계합 6이죠. 세계합 6. 그죠? 평균 2등급 요구하고 있고요. 고대가 조금 약하죠? 2개 합 4. 서울교대는 4개 합 9. 아까처럼 비슷하고. 맨 밑에 보세요. 서울여대. 2개 합 7이죠. 2개 합 7이면 뭐야? 1, 6. 근데 안 된다, 그거는. 옆에 나와 있죠? 뭐야? 4등급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4, 3까지만 허락을 하겠다는 거죠. 1, 6등급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2등급 2개 외우지 마세요. 대학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오케이?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설 전형 한번 보죠. 신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됐어요. 가천대. 가천 바람개비. 가천 바람개비 중에서 305명이 이제 늘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50명이죠. 동대, 지역 우수 이제 122명. 서강대. 서강대는요, 작년에 학생부 교과를 뽑았었어요, 저거를. 그래갖고, 인문계는 내신 3등급까지 만점, 자연계는 내신 3.5등급까지 만점. 서강대 쓰는데 그 정도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다 되죠. 뭘로 뽑았어? 서류로. 그래갖고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없어졌어. 종합 전형으로 싹 넘어왔어. 서강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교원대 큰 스승 인재가 20명으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아까 써보라 그랬죠? 1등은 뭐라 그랬어? 학업에 관련된 얘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다 발전시켰어? 쓰면 되죠? 이 두 번째가 뭐야? 교내 활동 1500자죠. 활동. 쓰는 거 선생님이 잠깐 가르쳐 줄게. 어떻게 쓰면 좋냐면은, 쓰는 방법을 모르면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 어떻게 쓰냐면, 한 그 활동마다 그 활동을 시작한 동기가 있겠죠. 이러이러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쓸만하죠? 두 번째는 활동한 내용들 쭉 쓰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활동의 결과. 수상 기록과 연결되면 되게 좋아요. 이런 결과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없는, 3번이 없는 애들이 뭐야? 되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활동은 많은데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활동을 했을 때 나의 느낌. 짜릿한 느낌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 나는 어떤 변화를 했는지. 그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쓰면 돼요. 그럼 한 활동당 500자 쓰기는 별일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그죠? 활동 과정, 활동의 결과, 활동을 했을 때 나의 느낌과 나의 변화. Understand what I said? 영어로 영어 되는데? 또 알아듣기 위해서,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성적 같은 경우는요, 그 학과와 관련된 그런 교과목이 있으면 그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 유리해요. 네? 전체적인 성적도 보지만 전공과 관련된 성적도 보고 성적의 추이까지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올라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 또 봉사활동은 어떤 거야? 정말 한 군데에서 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한 봉사활동을 쳐줘요. 일주일에 내가 토요일마다 2시간 동안 계속 활동을 했어. 그럼 한 달이면 8시간이죠. 그럼 12 곱하면 얼마? 2, 8, 26, 96시간이죠. 1년에 96시간 정도 했어. 진짜 잘한 봉사활동이에요. 또 전공과 좀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국어교육과에야 가려고 그래. 근데 얘는 매주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독거노인을 막 주물러요.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거는 사회복지과 애들이 하는 게 좋죠. 그치? 국어복지과 왜 이래? 국어교육과면 뭘 하는 게 좋아?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국어를 가르쳐 보는 거죠. 그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야.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했었어야 돼. 이미 끝났나?
그 상황에서 조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또 리더십도요. 뭐 반장을 3회 했음. 너 엄청 리더십이 강하네? 이렇게 안 봐요. 반장을 했는데 차력 경례밖에 안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죠? 내가 학생의 문화부 차장이야. 부장도 아니야. 차장인데 부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한번 공연을 한번 기획해서 한번 해봐. 근데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잘 된 거야. 그래서 학교장상을 받았어.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지 직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직책이 좀 낮더라도 내가 리더십을 한 것이 있으면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뭘 역임했으면 이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스펙 그러는데 스펙이 뭐야? 스펙 전부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SPEC인데 S가 뭐 같아요? 스쿨이 아니에요. 학교 오니까 스쿨이래. 스페셜리티. 오, 발음 괜찮죠? 수학 전공인데 스페셜리티. 뭔가 좀 다른 학생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S에 여기에. P는 전문성, 프로페션. 그죠? 뭔가 좀 완전한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전문성이 좀 있어. 이런 거. 그다음에 E는 뭐 같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션. 뭔가 상승 추이를 보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C는 지속성, 연속성, consistency.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자기소개서에 좀 녹이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습. 됐죠? Specialty, Profession, Elevation, Consistency. 네 개의 단어 오늘 외우고 가세요. 대단한 거 알려줬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나 내신이 1, 2등급이야. 내신 참 좋아. 모의고사가 안 따라와. 3등급이야. 그러면 내신 1, 2등급에 모의고사 3등급이야. 그러면 1, 2에 3 줄 그어보면 되죠. 얘는 무슨 전형이 좋다? 수시에 전념하는 게 좋아요. 3등급 가지고는 내신 1, 2등급 대학에 정시에서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수시에 전념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나 모의고사 1, 2등급이야. 엄청 잘해. 내신이 조금 딸리. 예? 그럼 어떻게? 줄 그어보면 되죠 이렇게? 얘는 뭐야?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잘 보니까 어때요? 좀 기다렸다가 성적이 막 향상되면 정시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정시까지 고려하라는 얘기고요. 또는 뭐야?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 내신 4, 5등급이야. 수능도 4, 5등급이야. 적성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부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내 성적은 안 나와 있지? 3월 달인데 너무 이르죠? 아직 희망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겠습니다. 그건 일단. 내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걸 다 집어넣을게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그림만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오, 닭이에요? 이거 읽어보라니까. 닭이에요? 닭 두 마리? 그렇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닭, 동시는 알죠?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런 뜻이죠. 줄닭이 둘 다 쪼울닭이에요. 엄마 병아리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걔가 그냥 병아리 됩니까? 아니죠. 안에서 얘가 신호를 줘요. 톡톡톡톡 쪼우는 거야. 그게 쪼울닭이야. 쪼울줄이야. 그 신호에 맞춰서 엄마 닭이 밖에서 쪼우는 게 닭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얘가 병아리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안에서 너무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병아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정보를 많이 캐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히 오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줄탁 동시를 만들어야 돼. 즉 엄마와 아빠와의 화합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치유가 되면요. 마음의 치유가 되면 평화가 찾아오면서 공부는 저절로 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냥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뭐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애들 있어. 엄마 움직이는 것만 감시하는 거야. 엄마도 애를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그냥 뭐랄까 가정 분위기 엄청 나빠지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대학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아니면 시간을 좀 갖더라도 정말 그 가정의 화합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 집중력도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런 집중력이라면 올해 말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 together, baby. I'm gonna be forever chasing. I'm gonna find you fascinating till the end. 'Cause I can't help myself. No, I can't help myself.